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 정치 논평 시작을 해봅니다. 권칠승 공당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틀 만에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한 발언을 사과를 했는데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다가 9시간여 만에 사퇴를 한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 천안함 자폭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전 천안함 함장이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무슨 낯짝이냐,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이런 발언으로 이제 무리를 빚은 지 이틀 만이라고 합니다. 공당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 유족들을 비롯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린다. 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국회 장관 청문회라는 것은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뜻한 것으로 보이고요. 대변인직을 계속 수행하느냐, 국민의힘의 징계 요구는 어떤 입장이냐, 최원일 전 함장을 만날 것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자리를 떴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 천안함 유적 및 생존 장병의 문제 제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책임도 함께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언론 공지를 통해서 해명을 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요. 특정 문구만 부각을 시켜서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근데 물론 이제 다소 좀 부적절해 보이는 용어도 있습니다.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이런 발언들은 이제 조금 지나치셨던 거고, 어쨌든 이제 사과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좀 감정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본인의 어떤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고 취지가 좀 퇴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좀 발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이유들인데, 어쨌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이제 화가 나니까 이런 발언을 좀 하셨겠지만,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이것을 좀 이용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좀 지나친 발언이었다. 워딩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도 깔끔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도 안 하는 어느 당과는 또 다르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래경 천안함 자폭은 과잉 표현, 원인 불명이 제 입장이다. 자, 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이 임명이 됐다가 극단적 성향의 발언이 논란이 돼서 사퇴를 했던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 계속 이제 뉴스에서 또 때리죠. 속된 말로 이제 좀 때린다 이러는데 민주당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천안함 자폭이라는 표현 다소 과했다는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자폭이라고 한 것은 전문가가 아닌 기업인 출신인 제가 순간적으로 과잉 표현을 한 것으로 정확하게 원인 불명 사건이라는 것이 입장이었다라고 이제 밝혔죠. 지난 2월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에서 격추됐을 당시에 본인의 이제 페이스북에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 관계를 파탄낸 미 패권 세력이 이번에는 궤도를 벗어난 기상 측정용 비행기구를 국가 위협으로 가정했다. 이거 좀 무리한 발언입니다. 굉장히 무리한 발언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 이분이 진보 진영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해도 이런 발언은 전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어쨌든 발언이 좀 굉장히 과했던 것이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맞는데 국민 정서에는 좀 벗어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제 사퇴를 한 거, 그거는 이제 잘한 겁니다. 원인 불명인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폭침으로 단정한 미 패권이라고 했어야 한다. 미중 간 대화 분위기가 형성이 되자 페파와 네오콘이 비행기구를 추락시켜 여론을 반중으로 몰아간 것을 지적한 것이다. 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본인의 개인 의견을 갖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발목이 잡혀서 결국에는 또 인선에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발언을 좀 신중히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기업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순간 감정에 치우쳐서 이런 발언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 진원지의 방향이 미국을 향하고 있다. 이것을 두고서는 이제 중국 우한이 코로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킨 인카운터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확산의 중심지와 바이러스 진원지는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좀 반미 스탠스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분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반미는 아니고 본인이 어쨌든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죠. 미국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반미고 친중이고 그건 아닙니다. 이거를 또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이재명 대표까지 싸잡아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국민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되고, 나름대로 이제 비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주장에 이렇게 동의를 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러나 합리적인 비판을 나름대로 하신 건데, 그것까지도 이렇게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도 너무 좀 과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재명, 이래경 사태의 결과에 무한 책임지는 게 대표다. 천안함 자폭 언급을 해서 이제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임명 9시간 만에 사퇴를 한 건데, 결과에 무한 책임지는 게 당대표가 하는 일이다.
당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당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당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책임은 당대표에게 있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뭐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거냐, 사과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인선을 좀 잘못했다기보다는 이게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좀 다소 무리수가 좀 있었던 그런 발언들이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이걸 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고 당대표가 뭐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라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또 과한 요구죠. 그렇게 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뭐 제대로 된 사과나 한번 했습니까? 자기네들은 뭐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당에서 뭐 지금 이게 인사청문회 같은 것도 아니고 공직자들의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좀 있어요.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을 수 있죠. SNS를 다 일일이 뒤져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아닌데요. 뭐 이거는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너무 마치 무슨 장관 후보자 잘못 추천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무리하다. 원안위원장 후쿠시마 원자로 상황 오염수 발생과 직접 관련 예의주시하겠다.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내부가 파손된 것이 오염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확대 회의를 마치고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원자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오염수 발생과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 측에 원자로 상황과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논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후쿠시마산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에 달하는 고농도의 세슘이 검출된 데에 대해서는 세슘이 바로 가라앉기 때문에 후쿠시마 바로 앞에서 잡힌 오류들에서는 종종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 우리 원안위 차원에서 당연히 그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확인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아직 도쿄전력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일본 측 규제기관의 검사도 상당히 남은 상황이다. 보다 종합적으로 일본의 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보다 종합적으로 일본의 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세슘은 질량수가 크기 때문에 물보다 무거워 밑으로 가라앉는다. 그런 물이 흘러서 우리 바다로 올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한 게 아니라 성일종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슘이라는 게 180배에 달하는 고농도가 검출이 되건 말건 그냥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상관없다, 그겁니까? 바다 밑에 가라앉아서 안전하다는 건데 우리 바다로 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왜 후쿠시마산 우럭에서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이 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질량수가 크기 때문에 물보다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 이게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아니, 이거는 어떤 물질이든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 바다 밑에 가라앉는 세슘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그렇게 안전하면은 일본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야죠. 바다에 방류를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내부가 파손된 게 뭐 오염수 발생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1원전 원자로 내부가 파손이 돼서 이거를 다시 뭐 보완을 하고 수리를 하고, 이거는 일본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일본에서 지금 오염수를 방류를 해서 우리나라 해역까지 밀려 들어올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과학적으로 밀려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을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할 것이지 지금 무슨 뭐 일본 내부의 기관들이 어떻고 뭐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 말만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지, 지금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풀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청산가리 같은 걸 바다에 풀어요. 그런 게 질량수가 크니까 물 안에, 물 밑에 가라앉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지금 이 논리입니다,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어렵게 지금 뭐 세슘이니 질량수니 뭐 제일 원자로 파손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흘려들으셔도 되는 얘기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후쿠시마산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나 달하는 고농도의 세슘이 검출이 된 건데, 이게 세슘이라는 것은 그냥 무거우니까, 물보다 무거우니까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우리 바다까지는 안 올 거 아니야. 바다 밑에 다 가라앉지. 그러니까 괜찮아, 오염수 방류해도. 지금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는 겁니다. 결사반대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장, 이분도 제가 뭐 믿지는 않았는데, 은근슬쩍 이렇게 점점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일말의 희망도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태롭게 만들 수가 있나. 참 마음 같아서는 정말 욕을 하고 싶을 지경인데 지금 방송이라 욕도 못하고 답답하네요. 자, 어쨌든 오늘 아주 마지막에 이 소식, 오염수 관련된 소식,
국민 여러분들 좀 화날 법한 소식 전해드렸는데 우리 민주 시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절대 허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시사 리포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